연봉을 5천만 원을 받으면은 월 실수령액이 300만 원대죠. 이제 세금을 많이 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이제 자리가 좀 잡혔다 싶으면은 이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죠.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제대로만 쓰인다면 화가 덜 나는데, 진짜 화가 나는 이유는 세금이 함부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 누군가 우리가 낸 세금을 착복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국민들은 쓸데없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도둑놈들에 의해 세금은 낭비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금 쪽 빌런들도 지금부터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뭐 공무원 월급이나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가지 않는 정부 지원금, 뭐 복지 정책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낭비도 굉장히 많고,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공조형물들이나 의원들이 해외여행 경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의원 해외 출장 연수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엄청난 스케일로 추진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망한 테마파크나 지자체에서 만든 랜드마크들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픈 게, 100만 원 때문에 사는 게 힘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 쓰이는 돈이 정말 수천억 원입니다. 이런 세금 낭비 뒤에는 당연히 빌런들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은 공공조형물과 관련해서 세금이 도둑맞는 상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공공조형물이라고 만들었는데 흉물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례들을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형물들이 최악인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세금으로 만들어진 최악의 흉물들, 첫 번째는 진격의 보부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품인데, 강원도 고성에 만들어진 조형물이고 높이가 무려 16m라고 합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유동 인구가 아예 없는 허허 벌판에 덩그러니 16m짜리 진격의 거인을 만든 것이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제작비는 무려 14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무릉도원 권역 활성화 센터. 혈세로 만들었으나 사실상 폐쇄 상태인 14억 원이 날아간 초거대 흉물이고요. 두 번째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이라는 조형물로 길이가 무려 20m, 높이가 6m라고 합니다. 세금 2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진 이제 초거대 조형물이고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이제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조형물의 문제는 설치된 장소죠. 아파트 단지들 중간에 설치를 했다 보니까 일반 주거 지역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다. 주민 3,140여 명이 철거 요구 주민 청원을 하게 이르렀고, 다만 현재는 이제 철거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들 때에도 세금으로 만들었고 철거하게 돼도 세금으로 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강원도 양구군에 만들어진 해시계인데, 제목이 앙구19입니다. 조선시대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가 이제 모티브이고, 그 이름이 앙구19죠. 원본은 서울 종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양구랑 이 해시계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저기에 이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작비 7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공공 조형물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뭐 철학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강원도 인제에 마릴린 먼로 동상이 있는데, 강원도 인제에 마릴린 먼로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소양강 둔치이기 때문에, 뭐 소양강 처녀 상이 있으면 모를까, 마릴린 먼로 상을 만드는데 사용된 세금이 이제 5,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계천 부근에도 이제 소라탑이라는 조형물이 있죠. 이 조형물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호불호가 갈리는 이제 취향을 떠나서 이제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혈세 34억 원이 들어갔다. 둘째는 이게 청계천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 조형물의 모티브가 인도양에 서식하는 조개라고 하는데, 인도양의 조개가 청계천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어쨌든 논란이 참 많은 조형물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금 34억 원은 아니지 않나. 상징성도 있고 기능성도 있는데 좀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군 위에 위치한 대추 조형물 겸 화장실이고요. 대추 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6억 9,500만 원, 거의 7억이 사용이 되었다. 딱 봐도 혈세가 줄줄 이제 누군가의 주머니로 샌 게 보이죠. 이번 공공조형물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춘천에 위치한 이제 프로포즈라는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흉물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조형물이고요.
조폭을 연상케 하는 외모의 조형물이고 크기가 무려 2m라고 하니까 더 조폭 같죠. 주민들이 불편하다라면서 이제 철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모만 봐도 짧은 깍두기 머리에 꽃무늬 셔츠, 금목걸이에 일수 가방을 연상시키는 클러치백, 험상궂은 얼굴까지 조폭 같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작품성이라고 하기에는 굳이 세금을 들여서 공공 조형물로 이런 작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가? 네,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센트럴파크에 오줌 싸개 동상도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 같지가 않고 어른 같다. 너무 크다라는 거죠. 큰 사람이 이렇게 오줌을 싸고 있는 그 동상이 불쾌하다라는 반응이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공공조형물은 이제 강릉역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인데 뭐 추상적이긴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뭐 상징성을 부여하는 데 큰 문제가 보이진 않죠. 근데 이 조형물은 실제로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제작비는 10억 원이 들어갔고 이 사건에서 이제 범죄자들의 수법을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쓴 수법이 이제 다른 공공조형물이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주 일부만 둘러봤는데도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탐탁치 않은 조형물들이 전국에 걸쳐서 너무나도 많이 제작이 되어 있고 심각한 혈세 낭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발견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세금 도둑들과 관련한 연구와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예산 낭비 최악의 사례를 선별해서 주어지는 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불명예적인 상이죠.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제38회 밑빠진 독상을 차지한 조형물은 사전 심의도 사후 관리도 되지 않는 양구군 공공 조형물들이 수상을 하여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제 양구군에서만 2016년에서 2018년 3년간 혈세 33억 원을 들여서 113개의 조형물들을 설치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조형물들입니다. 이런 거를 113개를 설치를 한 거예요. 뭐 뉴스에서도 흉물 혹은 이제 세금 낭비로 여러 차례 소개된 바가 있는 졸속으로 제작된 쓰임이 전혀 없는 그런 조형물들이고요. 양구군이라는 지역이 돈이 많은 군이 아닙니다. 재정 자립도가 6.9% 수준이고 82개의 군이 평균 12.5% 수준이니까 이제 평균의 절반 정도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가진 양구군에서 조형물 113개를 33억 원 들여서 설치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은 18개의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총 조형물의 개수가 70개인데 그냥 양구군 이 한 곳에서만 113개가 설치되었다. 중요한 것은 저 시기 말고도 양구군에서 설치한 조형물들이 더 많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해드린 해시계 조형물도 2009년에 7억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밑빠진 독 물붓기 상에서 집계된 3년 33억 원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조형물이죠. 양구군의 세금 소비의 내막은 매우 기형적이고 이제 거의 작정을 하고 해먹은 게 아닌가. 조형물 설치 당시 담당 부서는 이제 문화체육과이고요. 관리자는 정명섭 과장님과 담당 직원 김윤진 님이셨다가 2017년부터는 정명섭 과장님에서 정승환 과장님으로 교체가 됐고요. 2018년부터는 담당 직원이 이상윤 님으로 교체가 됩니다. 뭐 이분들이 뭐 관리자고 담당 직원이라고 주도적으로 공공 조형물을 설치를 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관리자고 담당 직원이니까 양구군이 가진 역량을 한참 초과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조형물 개수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화천구는 2개의 조형물을 총 3억 원에 들여서 고성구는 4개를 3천만 원 들여서 양양구는 3개 2,600만 원 등등이고요. 양구군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소비를 한 곳이 장수군으로 20개 5억 6천만 원입니다. 양구군만 독보적으로 무려 113개의 조형물을 33억 원 들여서 설치를 했다.
밑빠진 독 물붓기 수상자로 손색이 없다. 더 나아가서 책임 소재와 이제 관련한 자료를 보자면 이런 비정상적인 결정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결정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고 최소한 이분들 중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90개의 조형물에 대한 자체 회의를 단 5회만 진행을 하였고 속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고로 졸속으로 투명성과 절차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바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회의 목록입니다. 속기록은 없는 대신 참여자 실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고요.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본문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양구구청 이제 문화체육 과장님도 계시고 위에서 언급했었죠. 양구중학교 미술교사, 양구여고 미술교사, 뭐 국민대, 강원대, 홍익대, 강릉 원주대 교수들 이름도 보입니다. 해가 거듭이 돼도 연속해서 보이는 이름이 이제 그 당시에 양구군의회 소속 임철호 부의장님이십니다. 임철호 전 부의장 이름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 남아있고 85개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회의에 참여를 한 기록이 있고 가장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임철호 전 부의장은 현재도 양구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곳만 6곳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게 팩트고요. 본인이 운영하는 이제 페이스북에 적혀 있는 정보입니다. 양구군 행정동에서 우회장으로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요. LG 헬로비전에서 강원방송 시청자위원으로 근무 중이고 양구법원에서 민사조정위원으로 근무 중이고요. 양구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 중이고요. 지적발달장애인 양구군 지부장으로 근무 중이고요. 가장 최근 소식은 강원도 양구군 지회에서 지회장으로 취임을 했다라는 2023년 축하하는 뉴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지역 출신이면서 양구군의 리더로서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어 있는 세금 사용의 속사정을 묻고 싶습니다. 양구군 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시던 당시에 주도적으로 수많은 조형물들의 설치에 관여를 한 것을 미루어 세금의 비정상적인 사용의 배경에 대한 대중의 합리적인 의혹을 풀어주기를 희망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2019년 기준 세금으로 만든 공공조형물은 전국적으로 6,287개 1조 1,254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5년 전의 과거 기간 동안의 집계니까 지금은 더 많은 세금들이 조형물 제작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공조형물이라는 세금 사용의 맹점을 기회로 파악하고 세금을 도둑질하는 무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 실제로 이런 비정상적인 세금 낭비의 정황이 이제 범죄로 밝혀지는 사례가 속속히 나오고 있고요. 앞서 소개했던 9명이 기소된 평창 올림픽 조형물 비리 사건은 지자체 공무원, 브로커, 대학 교수들이 짜고 쳤다라는 비리의 민낯이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등장하는 구성원들이 양구군 의회에 참석한 구성과 동일합니다. 지자체 공무원, 브로커, 대학 교수. 창원 쪽에서도 뇌물수수 공무원, 교수 16명이 적발되었다라고 하고요. 대구에서도 공공조형물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고 있고 문제의식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시에서도 사라진 1조 2천억 원 흉물이 되거나 방치가 되는 경우를 넘어서 철거가 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요. 입찰 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제기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공무원,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유착 비리라고 합니다. 이 공공조형물들은 조각가나 예술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브로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공공조형물만 전문적으로 졸속으로 제작하는 디자인 팀에서 제작되고 있고 10개 내외의 업체가 독식을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술가랑 조각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조형물들을 보면 딱 봐도 정말 졸속으로 만들었고 이게 어떤 예술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뭐 예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봐도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이제 기소한 자료를 보면은 학연 지연을 통해 친분이 있는 대학 교수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이 선정한 청탁 업체의 작품에만 점수를 몰아주고
당선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여러 사례에서 본 내용과 대동소이하죠. 조형물 제작 업체 대표와 이제 브로커는 사전에 당선을 전제로 이익금 분배 약정을 체결한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제 세금을 나눠 먹게 하였고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금원 및 로비 활동 비용도 모두 조형물 제작 비용으로 충당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브로커에게 공모 관련 정보를 주고 브로커는 교수에게 심사위원 신청 요청을 하고 교수가 심사위원 신청을 하면 당연히 그 교수가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된다. 다시 이게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엔 또 공무원이 브로커에게 최종 심사위원 명단 정보를 주고 브로커는 최종 심사위원이 된 교수에게 금품 공여 및 청탁을 하게 되고 최종 심사위원이 된 교수는 브로커의 작품에 최고점을 부여해서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는 업체 혹은 작가가 최종 당선이 되는 그림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나눠 먹기를 한다. 이 비리의 사슬은 비단 강원도 공공조형물뿐만 아니라 10개의 회사가 돌려먹기 하고 있다라고 수많은 작가와 이제 관련인들이 제보한 내용과 실제 상황이 같겠죠. 이 악순환이 이제 결국 싸구려 공공조형물의 제작으로 이어지고 초반부에 슬라이드식으로 소개한 공공조형물들처럼 급기야 흉물로 방치돼 있거나 철거가 된다라는 악순환이고 바로 이게 한국 공공조형물의 현주소입니다. 이 모든 악순환에 쓰인 돈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는 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고 결국은 세금 도둑놈들의 주머니에 우리의 세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오늘은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세금 낭비의 로직을 살펴봤고요. 또 어떤 세금 도둑들이 있는지 자료를 찾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